최근 기업의 비윤리적인 행동들이 자주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 경영의 중요성을 다시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는데, SNS 시대에는 기업의 부패와 비리를 은폐하기가 매우 어려워졌고 확산 속도도 빠르다. 또 소비자들의 의식도 높아지고 있어 윤리 경영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현대 경영학의 창시자 피터 드러커, 경영의 3대 기본 요소를 말하고 있는데, 수익 창출, 혁신,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소홀하면 기업은 성장하기 어렵고 사랑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올바르고 정직한 경영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조직 문화,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기여하고 함께 상생하려는 노력 등 도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대중으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기업이 될 수 있다. 그 기업이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베푸면 베풀수록 사람들은 그 기업이 계속 존속되기를 원할 겁니다. 시장 경제 체제에서 기업 윤리는 소비자와 사회로부터 지속적인 신뢰를 얻는 기본인 동시에 기업 존재의 기반이 되는 기초가 되고 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학생 한 명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상담드릴 일이 있습니다. 그래? 무슨 얘기인데? 제가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고민인데? 한 일주일째 고민하고 있습니다. 걔 얘기를 해봐라.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헷갈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 자네가 지금 상담하겠다는 내용이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헷갈린다는 거지.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럼 내가 시킨 대로 할 거야? 그러려고 찾아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정말로 헷갈릴 때는 의사결정 방법이 하나 있다. 둘 중에 너한테 손해가 큰 쪽으로 해라. 표정이 썩 좋지 않습니다. 좀 전에 내가 시킨 대로 한다고 그랬잖아. 교수님, 이런 거 교과서에서 배운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 그럼 내가 증명을 해주마. 자네는 친구를 사귈 때 손해라고는 털끝만치도 안 보겠다는 그런 애하고 친구하고 싶으냐? 아니면 손해인 줄 알면서도 그래, 좋은 얘기다. 우리 그럼 그렇게 같이 하자. 너 그런 애하고 친구할래?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물론 다 답은 아시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같이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사막과 밀림으로 뒤덮인 아프리카의 속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녹록한 곳이 아닙니다. 험악한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때 어느 누구 하나 제대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기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같이 갈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같이 갈 사람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남들로부터 도움을 받기만을 원하십니까?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을 찾으려면 먼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라. 그럴 때 그 사람이 역시 여러분을 도와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고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는 관계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멀리 가고 오래 가기 위해서는 서로가 돕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를 만나야 됩니다. 나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손해라고는 털끝만치도 보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덕불고 공자님께서 논어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외롭지 않다. 항상 좋은 뜻을 가지고 살아가실 때 그 사람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저는 사랑받는 기업, 영혼이 있는 기업, 자신의
윤리를 지킬 줄 아는 기업 동의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한 슈퍼마켓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하 1층입니다. 정전이 됩니다. 지하 1층에서 정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칠흑같이 깜깜합니다. 정전 시간이 5분을 지나기 시작하자 카운터에 있는 직원이 전화를 겁니다. 전기회사에. 불이 언제쯤 들어올까요? 현재로서는 기약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얼마나 걸리는지는 얘기를 해 주십시오. 아무리 빨라도 30분 이내에는 못 들어옵니다. 자, 여러분이 그 지하 슈퍼마켓의 카운터에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들어와 있는 고객들 보고 손에 들고 있는 쇼핑 물건을 그 자리에 가만히 내려놓고 몸만 빠져나오시오. 1번 예시입니다. 2번, 가지고 있는 물건을 들고 오십시오. 그리고는 집에 갔다가 편안한 시간에 다시 오셔서 대금을 지불해 주시오.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 직원이 내린 조치는 그 둘 중에 어느 것도 아니었습니다. 고객 여러분, 지금 쇼핑하신 그 물건 가지고 집에 가십시오.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자선단체에 그 대금을 기부하십시오. 자,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자 자체 내에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약 4,000불,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0만 원 정도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회사의 CEO라면 이 제멋대로 자선단체에 가서 기부하라라고 한 이 직원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더니요, 결국은 방송국에까지 알려졌습니다. 전국에서 방송국 기자들이 그 슈퍼에 몰려듭니다. 그리고는 계속 인터뷰하고 이 훈훈한 미담에 대해서 방송을 타기 시작했는데요. 일주일째 방송을 계속 탔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홍보 가치로 따지면 약 40만 불의 홍보 가치가 나왔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 체인 슈퍼마켓의 CEO가 그 현명한 판단을 내는 직원을 징계를 했다든지 손실을 물어내라고 얘기했더라면 아마 그 슈퍼 체인은 어렵게 쌓은 명성을 하루아침에 거꾸로 떨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녹록지 않습니다. 험악합니다. 살아갈 앞길은 자신이 눈을 부릅뜨고 챙기지 않으면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녹록지 않다는 것이 꼭 정글의 법칙이 지배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따뜻함에 대해서는 감동할 수 있는 그런 훈훈함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받는 기업은 고객을 감동시킬 수 있는 기업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고객을 감동시킨다는 것은요, 자신이 모든 것이 완벽하고 넉넉해서 넘쳐 흘렀을 때 기부하고 도와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신도 어렵지만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감동을 느끼는 것입니다. 인류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사랑을 쟁취하라. 빠르게 변화하는 21세기 경영 환경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랑받는 기업이 돼야 한다. 사랑받는 기업이란 고객, 동료, 파트너, 지역사회 등 모두에게 사랑을 받는 회사를 말하는데, 사랑받는 기업은 사람들이 소비 행위에 있어 선택하고 싶은 기업이고, 사랑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선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 모두와의 상생과 협력을 지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경영자의 윤리적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 지금부터 빠르게 3가지 사례를 말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한번 정답을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미국의 한 택배 회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회사의 모토는 고객과의 약속은 지킨다. 택배 회사에서 고객과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바로 정시 배송입니다. 제일 마지막 트럭 운전사에게 물건이 배달되었을 때는 이미 정시 배송이 불가능한 시간입니다. 심호흡을 합니다. 핸들을 잡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정시 배송에 성공한 겁니다. 고객으로부터 만족카드에 사인을 받습니다. 돌아와서 회사에다가 그 만족카드를 제출합니다. 이때 티켓 2장을 동시에 내놓습니다. 한 장은 속도 위반, 또 한 장은 신호 위반. 자, 여러분이 이 회사의 CEO라면 고객 만족카드와 함께 제출된 이 2가지 교통 범칙금에 대해서 자비 부담 시키시겠습니까? 경비 처리하시겠습니까? 계속 생각하시는 사이에 두 번째 사례 또 들어갑니다. 미국의 한 IT 회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5년간 정들었던 직장을 떠나는 한 여직원이 있었습니다. 부서장이 전 부서원들을 모아서 송별 파티를 열어줍니다. 그리고는 선물 하나를 건넵니다. 열어보니까 시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명품 시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나 자신을 생각해줬다는 생각에 그만 눈물을 흘리면서 그 선물을 받습니다. 그로부터 2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시계가 멈췄습니다. AS 센터에 갑니다. 아줌마 이거 짝퉁이에요. 어찌나 크게 얘기하는지 그냥 찾을 생각도 안 하고 뛰쳐나왔습니다.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평소에 아끼던 후배 여직원에게 전화를 돌립니다. 2년 전 시계, 짝퉁 시계, 개망신. 또 그 여직원은 다른 직원에게 전화를 돌립니다. 전화 릴레이가 이어지기 시작하더니 그로부터 사흘 뒤 이 회사 CEO에게 이메일 하나가 뜹니다. 2년 전 짝퉁 시계를 아시나요? 자, 여러분이 이 회사의 CEO라면 짝퉁 시계를 선물한 그 부서장을 해고시키시겠습니까? 안 시키시겠습니까? 한 분이 손을 드시더니 그 짝퉁 시계가 좋은 일은 아니지만 해고까지 얘기하시는 거는 오버하시는 거 아닙니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서장의 직책은 IT 회사의 지적재산권 보호팀장. 세 번째 사례 들어갑니다. 한 콜라 회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더운 여름날 트럭 운전사가 거래처의 배달을 다 끝내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갈증이 목구멍까지 치솟아 오릅니다. 자판기 앞에 섰습니다. 불사 자사콜라가 보이질 않습니다. 잠시 멈칫하다가 에이 슉 둥둥둥둥 꽝꽝꽝 딸깍 하고 캔을 따고 마시려고 하는 순간 찰칵 지나가던 네티즌이 빨간 제복에 파란 캔을 마시는 모습이 너무나 신기해서 한 방 찍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갔습니다. 지구를 돌기 시작합니다. 6바퀴 반을 돌더니 이 회사 CEO 데스크탑 바탕 화면에 퍽 뜹니다. 자, 여러분이 이 회사의 CEO라면 이 빨간 제복의 파란 캔의 사나이를 해고시키시겠습니까? 안 시키시겠습니까? 자, 각각 실제로 어떻게 처리됐는지 답을 알아보기 전에 다시 한번 사례를 정리해보자. 미국의 한 택배 회사에서 있었던 일이다. 회사는 고객과의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정시 배송이 모토다. 택배 기사가 마지막 배달을 위해 출발할 땐 정시 배송이 이미 불가능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택배 기사는 정시 배송에 성공했고 고객 만족카드에 OK 사인을 받았다. 그리고 고객 만족카드와 함께 내민 것은 속도 위반, 신호 위반 범칙금. 만약 이 회사의 CEO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미국의 한 IT 회사에서 있었던 일이다. 오랫동안 정들었던 직장을 떠나는 직원에게 부서장이 명품 시계를 선물했다. 2년 뒤
고장난 시계를 들고 AS 센터를 찾은 여직원은 시계가 가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여직원은 회사에 소문을 냈고 결국 CEO에게까지 보고가 됐는데 부서장의 직책은 지적재산권 보호팀장. 여러분이 CEO라면 부서장에게 어떤 조치를 내릴 것인가? 미국의 한 콜라 회사에서 있었던 일이다. 더운 여름날 갈증을 느낀 트럭 운전기사가 자판기 앞에 섰다. 자사 콜라가 없자 대신 타사 콜라를 마셨는데 그만 누군가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렸다. SNS로 공유된 사진은 결국 회사의 CEO에게까지 전달됐는데 여러분이 CEO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자, 3가지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부터 답이 들어갑니다. 그 회사에서는요, 속도 위반, 신호 위반, 그 직원 징계 때립니다.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건전한 시민으로서 지켜야 될 법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라.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방식으로 사과를 구했어야 된다. 그리고 길거리에 있는 수많은 잠재 고객들이 로고가 선명하게 달려있는 택배 트럭이 빨간불에 지나가고 급가속하고 급정거할 때 다음에는 저기에다 꼭 맡겨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지, 아니면 저기다 맡겼다가는 다 깨지겠네. 현재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잠재 고객에 대한 생각도 하면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라. 두 번째, 그 회사의 IT 회사에서는 지적재산권 보호팀장 해고 조치합니다. 사내에서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득하고 전파할 능력을 완전 상실했습니다. 세 번째, 회사에서는 빨간 제복에 파란 캔 해고 조치합니다. 자, 이 기사는 즉각 법원에다가 부당 해고 무효 소송을 냅니다.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놀랍게도 회사의 손을 들어줍니다. 제복을 입고 있는 이상 회사를 대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충성심을 했어야 된다. 이렇게 판결이 나간 겁니다. 물론 1심 판결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됐는지 제가 팔로우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적어도 자식에 대한, 조직에 대한 기본 충성심은 가지고 있는 것이 조직인으로서의 기본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는 여기에는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래 윤리라는 것이 정답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좋은 답과 나쁜 답은 있습니다. 좋은 답이라고 하면 내가 그 목표와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나의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겠다. 좋은 답입니다. 나쁜 답은 남한테 말은 이런 식으로 하지만 난 실제로 그렇게 행동할 생각이 없어. 나쁜 답입니다. 여러분들 꼭 여러분에 맞는 좋은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가는 길만이 유일한 길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길이 무엇일까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윤리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가지 사례에서 배우는 교훈은 첫째, 법을 준수하라. 물론 이 세상에는 악법도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라는 얘기를 안 한 건 다 잘 아시죠? 그냥 후세 사람들이 갖다 붙인 겁니다만 법을 경시하는 풍조, 이 풍조를 만연시켜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쨌거나 실정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일단은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솔선수범하라. 지적재산권 보호팀장이 짝퉁 시계를 선물했으면 그게 회사 돈으로 했든 자비로 했든 상관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누가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겠습니까? 솔선수범하라. 셋째, 기본 충성심을 가져라.
조직은 절대 충성심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요, 조직에서 지나치게 많은 충성심을 요구하는 것이 문제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충성심은 모두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기업은 자기 개인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일을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자신의 개인 이익을 추구하는 영리 조직일수록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의 결과가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더 철두철미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자신의 행동이 윤리적으로 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만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 행동에 영향을 받는 상대방이 어떤 위치에 처하게 되는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어떻게 결정되는 줄 아십니까? 내 인생의 가치는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는가, 여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업의 가치는 얼마나 많은 고객들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기업이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베푸면 베풀수록 사람들은 그 기업이 계속 존속되기를 원할 겁니다. 남에게 해악을 끼치고 눈속임을 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고 하는, 손해는 절대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기업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사람과 기업 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자선을 꼭 베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적어도 피해는 끼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지금 세계 경제가 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에만 국한되고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이 오히려 우리가 윤리적인 스탠다드를 올림으로 해서 고객들의 신뢰를 얻고 타인의 행복을 창출해내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위기가 없이 기회는 없습니다. 위기가 있다고 해서 다 기회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현명하고 지혜롭게 슬기롭게 극복하면 위기가 지혜로, 또 위기가 기회로 변하는 그런 상황이 맞도록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